네, 두 분과 함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뭘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 첫 번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대선이라는 키워드에 상당히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두 분 나란히 제시를 해주셨어요. 40년 만에 최고치다,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간밤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지금 어제 CPI가 발표됐는데 7.9% 급등했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7.8%였죠.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식료품, 월세 등 모든 분야에서 가격이 좀 급등했는데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1% 상승해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이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4.7%나 상승했고 30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6.6%나 상승했는데요. 어제 이런 결국에는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을 좀 지배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협상 결렬 이런 소식까지 맞물려지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낙폭은 조금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 지수대에서 지금 2,700 미치인데 이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비관 쪽에 서지 말자, 뭐 전쟁 리스크 이런 쪽 다 감안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진은 당연히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마저 좀 비관적으로 서면은 앞으로 뭐 지수가 뭐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유효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 뭐 어떤 종목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뭐 다른 쪽으로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종목 교체는 좀 하시는 것이 괜찮고요. 주식 너무 비워두지 말자.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IT며 뭐 리오프닝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종목별로 조금 뭐 전쟁 관련 리스크에서 최근 급등한 종목 말고는 지금 좀 사봐도 괜찮다. 최근 주가 많이 하락한 자동차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좀 긍정적인 쪽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럼? 맞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네. 물론 3월 CPI가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9%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채권왕인 건들락 같은 경우는 10% 넘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도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3월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IB들은 상당 부분 8.3에서 8.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시장의 충격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올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50bp 인상 빅스텝의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그러기까지는 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서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최원재 전문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자체가 원래는 이제 한 8%대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최악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모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7.9% 물가 상승이 이제 저번 달에는 대략 한 7.5%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말을 앞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충격을 이제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이런 우크라이나 유가 급등에 대한 사태가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3월 그리고 4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더욱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 급등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예상이 되어 있는 FOMC에서 이제 현재 시장에 워낙에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0.25 bp 인상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정도는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다음 이 FOMC에서는 0.5 bp 정도 이제 좀 급진적인 이러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충분히 이제 많이 반영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려는 이제 의지는 보인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충분히 이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를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 정도만 진행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2차 충격이 있을 것인가, 시장은 W자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빠질 것인가 우려가 있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어요. 바닥이 나왔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별된 종목을 사보자. 이렇게 공통된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품시장입니다. 상품시장 내에서 국제유가의 출렁거림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전 거래일에는 12%의 또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고 이렇게 13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출렁출렁하는 가운데 이제는 100달러 선에서는 그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따른 피해주, 수혜주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뭐 어제도 변동성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한 2%대 하락을 했죠. 어느 정도 국제유가가 지금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저번에 전고점 넘더라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 여행주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리오프닝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관계로 상승폭은 좀 제한될 것이어서 좀 당분간은 좀 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겹치면서 좀 상당 부분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다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보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 여행주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물론 리오프닝, 그 연초에 리오프닝 기대감 가지고 상당 부분 상승을 했죠. 그러나 좀 최근에 주가 많이 조정을 보였고, 그런데 이제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기 때문에 여지는 좀 이어질 것입니다. 상당 기간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신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변동성을 그러면 한번 활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빠지면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얘기가 좀 나온 게 정부에서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한해서 뭐 지금 백신을 다 패스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다고 본다면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 해외 관광객들 카지노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면세업종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 피해주들 어느 정도 국제유가 상승이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자 여행 항공주 짚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야 한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어떤 종목 사야 될까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수혜주인가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이제 현재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가 되고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안 그래도 심했었던 반도체 쇼티지가 더더욱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뭐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이제 원가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금융 제재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정지가 된다라든지, 계속해서 이 공급난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될 것으로는 이제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1차 벤더사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3차 벤더사들에 대한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각 이제 이 전공정, 후공정에 따른 이제 각 부품 기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패키징 부분, 그다음에 뭐 PCB 등 이제 이러한 각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PCB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에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게 되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 FOMC를 앞두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악재를 이제 대부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공급난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혜주들은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될 이러한 섹터로 판단이 돼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 몇 가지 압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DB하이텍도 최근에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결국에는 저는 이제 PCB 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대덕전자도 계속해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던 숨겨진 PCB 관련주죠. 뭐 현우산업 등등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설 투자 더더욱 공고하게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작년에 역대급 실적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올해에도 실적이 성장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시장 반등에 따라서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잡아가 주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현우산업, 대덕전자 이 정도로 압축해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두 분의 선택, 최원재 전문가, PI 첨단 소재, 김영일 전문가, 하이브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IT 기기 핵심 소재인 이제 PI 필름이 바니시 최대 공급업체인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은 원부재 가격 상승 및 IT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선반영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판가 인상과 원부재료 등의 이제 재활용 비중 확대로 인해서 2분기서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거의 2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2분기 이후서부터는 20% 중후반대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주가가 선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2,500원, 손절가는 3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이브입니다. 어제 BTS의 또 이 오프라인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하이브 어떤 부분 모멘텀으로 보시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이번에 하이브가 2022년 세계 50대 혁신 기업으로 이제 새롭게 선정이 됐죠. 이제 하이브는 단순히 이제 엔터주에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종합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터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의 IP를 통한 이런 플랫폼 사업, 그다음에 뭐 올해 중순 출시되는 NFT 사업, 그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종합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세계 혁신 기업으로 새롭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이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윤 당선인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을 이제 완전히 철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이제 올라와 줄 것이라는 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원래 BTS가 이제 주요 상품이다. 이제 BTS 외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게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하이브의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었는데, 이런 이제 단점을 이 위버스라고 하는 이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 굿즈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뭐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BTS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이제 뭐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이제 이 소속이 되어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실적 다변화가 꾸준하게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조금 이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1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만 9천 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각기 다른 포인트를 가진 종목 제시가 됐습니다. PI 첨단 소재 그리고 하이브 설정이 됐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BTS의 이 공연도 진행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속 가수들 향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PI 첨단 소재는 IT 섹터의 소부장 내에서 이제는 조금씩 좋아질 만한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휘청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현재에서의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PI 첨단 소재, 하이브 그리고 오늘 눈여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